네, 안녕하세요. 137기 김진우라고 합니다. 네. 독서지향은 3분기 신입회원이고요. 얼떨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고인 레슨을 하게 됐는데, 발표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우리가 모두 함께 읽은 책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원포인트 레슨이라기보다는 책 내용 중 한 번 더 읽고 지나가면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려봤습니다. 네. 한 번 더 함께 보시면서 내용을 상기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너무 좋은데 발표 준비가 부족해서 좋았던 책 구절들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로 일했으며 현재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모틀리플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사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미국 비즈니스 편집자 및 작가협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비즈니스상과 뉴욕타임스 시드니상을 2차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의 심리학의 저자로 유명한데요. 우리 독서지향에서도 이미 한번 다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인덱스는 없고요. 그냥 단조로움을 피하는 목적으로 편의상 4파트로 한 20개의 주제로 제 임의대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 보이지 않는 것, 리스크. 예측할 수 없다는 속성이 리스크를 위험한 것으로 만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의 대비책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리스크에 도움되는 2가지. 첫 번째, 언제든지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하라. 예측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하라고 나심 탈레브는 말합니다. 2번째, 상상할 수 있는 리스크만 대비하면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준비되지 않은 채 맞아야 한다. 현재 대비 수준이 합당하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대치와 현실, 행복한 삶을 위한 제1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기대치를 관리해야 한다. 기대치 관리에 기억해야 하는 2가지. 첫 번째, 부와 행복은 가진 것, 현실과 기대하는 것, 기대치의 요소로 이루어진 등식이다. 훨씬 더 쉽게 통제 가능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기대치이다. 2번째, 기대치 게임의 원리를 이해하라.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만족과 성취감을 느낀다. 3. 확률과 확실성. 확률과 확실성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 첫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은 회피 경향. 2번째, 표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커지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다. 확률의 시간적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3번째, 리스크가 가져오는 결과가 고통스러울 때는 확률적으로 예측 가능한 불운과 부주의함을 구분하기 어렵다. 확률이 분명할 때조차도 이분법적 시각을 갖기 쉽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게 된다면 확률은 무의미해진다고 말합니다. 4.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완벽한 세상이라면 정보의 중요성이 그 정보 전달자의 스토리텔링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감정에 쉽게 지배당하고 복잡한 정보가 마치 스토리의 한 장면처럼 이해하기 쉬워지기를 원한다. 뛰어난 스토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 첫째, 우리가 복잡할 때 스토리는 지렛대 역할을 주제가 복잡할 때 스토리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복잡한 개념을 단순한 이미지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가장 설득력 있는 스토리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스토리 또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과 관련된 스토리이다. 설득력이 높은 스토리를 말합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에 집중하게 한다. 네 번째, 뛰어난 스토리는 더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은 무언가에 숨겨진 수많은 기회를 끌어낸다. 즉,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다섯 번째, 스토리텔링이 형편없는 맞는 말을 하는 누군가. 그리고 영어
영리한 마케팅의 결과에 불과한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 결국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5. 통계가 놓치는 것.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중요한 힘들, 특히 사람의 인격 및 심리와 관련된 측면은 측정하거나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계산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기억해야 하는 4가지. 첫 번째, 혁신과 발전이 일어나는 것은 다행히도 이 세상에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는 합리적 행동이라 여기는 것을 다른 누군가는 미친 짓으로 여길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타인의 결정이 나의 바람이나 예상과 일치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인센티브의 힘을 이해해야 한다. 강한 인센티브는 자기 자신도 속인다. 네 번째, 통계보다 스토리의 힘이 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스토리는 즉시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한다. 6.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하이먼 민스키는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에이스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건이 유례없는 특이한 일로 느껴진다고도 말했습니다.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하는 이유. 첫 번째, 낙관론과 비관론이 언제나 이성적인 수준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렇게 되는 까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계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가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혼돈 상황에서 기억해야 하는 2가지를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장이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은 뭔가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은 정상이다. 더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도 정상이다. 시장은 늘 그래왔다. 두 번째, 충분함의 미학을 깨닫자. 사인벨트는 정상이 어디인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추락을 경험하는 것뿐이고 자신은 그러한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7. 더 빨리 더 많이. 창의성 발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조급함이다. 중간 과정을 신속하게 끝내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결과물을 빨리 내놓고 싶은 그 불가피한 욕망 말이다. 로버트 그린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사랑, 일, 투자 등 이 같이 잊혀지는 조건 2가지는 첫 번째, 인내심과 희소성이다. 두 번째, 인내심을 지녀야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희소성이 있어야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8.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 두려움과 교통, 역경은 긍정적 감정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다. 이것은 역사가 주는 큰 교훈이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첫 번째, 어떤 삶을 원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라. 두 번째, 역경이 창의적 문제 해결과 혁신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고통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낳는 토대이며 현재의 고통은 미래에 누릴 것들을 위한 기회의 씨앗이다. 9.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좋은 일은 작고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 일어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갑작스러운 신뢰 상실이나 눈 깜짝할 새에 발생한 치명적인 실수 탓에 일어난다. 성장과 발전은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성장과 발전은 언제나 그것을 지키는 힘이나 장애물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존재한다. 우리는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하기 쉽다. 10. 희망 그리고 절망.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꾸라. 그 균형이 중요하다. 이 균형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한다. 극단적 낙관론자, 극단적 비관론자가 아닌 합리적 낙관론자가 가장 바람직하다. 합리적 낙관론자는 인간의 현실이 언제나 문제와 절망과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런 장애물도 결국엔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믿으며 낙관적 시각을 유지한다.
11. 완벽함의 함정. 약간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유용하다. 정확성을 추구하면 할수록 큰 그림을 보여주는 원칙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든다. 정확성보다는 원칙이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말이다. 예측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당신의 시간과 자원을 다른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우리는 더 완벽해지려고 할수록 여러 면에서 더 취약해짐을 잊지 말자. 12. 모든 여정은 원래 힘들다. 목표로 삼은 가치가 있는 것에는 고통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다. 고통을 피해갈 쉬울 해결책이나 지름길부터 찾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 인생에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다. 장기적 성공과 발전의 연료가 되는 것은 인내심이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묵묵히 견디는 것은 결점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불편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장점이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13. 계속 달려라. 한 시대를 지배하는 무언가가 다음 시대에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것은 역사에서 늘 반복된 스토리다. 계속 달려라. 이미 거둔 성공에 마음 놓고 안주해도 될 만큼 확실한 경쟁 우위란 없다.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 경쟁 우위가 대개는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다. 제 자리라도 지키려면 계속 달려야 하는 것. 그것이 진화의 원리다. 진화는 가차없고 냉혹하다. 앞서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을 멸종시킴으로써 가르침을 준다. 14. 미래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발전은 늘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진보란 한 걸음씩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며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사소한 혁신과 발견이 훗날 엄청난 무언가로 변화할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두 가지가 결합해 엄청난 뭔가로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사소한 기술과 또 다른 사소한 기술이 만나 세상을 바꿔놓는 기술이 된다. 15. 보기보다 힘들고 보이는 것만큼 즐겁지 않다. 내가 겪는 고난은 크게 다가오지만 타인의 고난은 알아채기 힘들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깊이 알고 나서야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면 다른 분야에서는 서투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당신이 상대방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잊지 말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너그러워지길 바란다. 16. 인센티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벤자민 프랭클린은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이성이 아니라 이익에 호소하라고 얘기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사람들은 조언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도 인센티브 때문에 비상식적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상궤도를 벗어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 지속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만일 내 인센티브가 달라진다면 현재 가진 견해 중 어떤 것이 바뀔까? 17. 겪어봐야 안다.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강한 설득력을 가진 것은 없다.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무엇을 원할지, 어느 정도까지 기꺼이 감수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읽고 공부해 지식을 쌓을 수 있고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며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리스크나 두려움, 간절함에 휩싸이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기 힘들다. 상황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요컨대 겪어봐야 안다. 18번째, 멀리 보는 것에 관하여. 장기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저자는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거리 달리기는 당신이 견뎌야 하는 단거리 달리기들의 집합이다. 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혼자서만 장기적 계획을 확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의 파트너나 동료, 배우자, 친구도 함께해야 한다. 때로 고집은 인내심이라는 가면을 쓴다. 인내심과 고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장기전에서는 시간 자체보다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 영속성 지식에 관심을 기울여라. 19. 복잡함과 단순함. 인간은 복잡한 것,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고도의 두뇌 활동이 필요한 일에 마음이 끌리고
복잡하지만 효과가 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효과가 좋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복잡한 개념이나 주제를 아예 피해가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단순화하는 접근법은 매우 유용하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서 좋을 것이 없다. 복잡한 것에 지나치게 끌리고 지나치게 힘을 쏟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20.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언제나 인간은 고난을 겪은 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회복하지만 고난의 흉터는 영원히 남는다. 그 흉터는 리스크나 보상, 기회, 목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영영 바꿔놓는다. 당신과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은 당신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들은 다른 목표, 다른 견해, 다른 욕구, 다른 가치관을 지닌다. 따라서 사실 대부분의 논쟁은 의견이 아니라 경험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까? 만일 저 사람이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만일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현명하다. 의견 충돌은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더 크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은 언제나 다르기 마련이므로 의견 충돌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바꾸고 싶어서 눈에 힘을 잔뜩 주고 앞을 응시한다. 더 많은 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더 똑똑하게 미래를 예측하려 애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그 반대다. 뒤를 돌아보고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아내려고 하는 대신 과거의 역사가 피해가지 못한 굵직하고 중요한 일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는 그 세상의 오해나 편견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곧 그것이 저자가 말하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불변의 법칙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포함한 타인과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한 해법을 저자는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세상과 고객에 대한 마인드적인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는 고마운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